일본 기상청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폭설 비상 상황에 연말연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내린 폭설과 적설로 도로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다시 폭설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엄청난 귀성 차량들이 도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경고된 상황에 모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당부에도 불구하고 벌써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말연시는 일반적으로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12월 28일 연내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해서 대청소를 하거나 종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부터는 귀성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아서 신칸센이나 비행기도 많이 붐빕니다. 통상 1월 중순부터 시작되던 폭설이 지난 18일부터 벌써 9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마을이 고립이 되고 도로와 철도가 폭설로 완전히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많은 도로에는 제설을 하지 못해서 온통 눈이 쌓여있고 도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귀성 차량을 위해 밤새 제설 중장비들이 풀 가동하면서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27일 연말연시 날씨 전망을 발표하면서 최신 기상정보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1월 2일부터 다시 강한 한기가 흘러들어오면서 북일본과 동일본의 동해측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까지 계속 내릴 폭설은 지난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로 이미 상당히 쌓여있기 때문에 눈사태나 낙설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니 코이치 방재 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19일 이후 한파와 폭설로 최소 17명이 사망, 중상 48명, 부상 9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한파와 폭설로 최악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동일본부터 북일본까지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차량 정체와 정전 사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겨울형 저기압이 동해 상공에 버티고 있으면서 일본에 폭설을 내리게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도로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상청이 폭설 경보를 경고하는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겨울형 기압 배치가 계속되는데 귀성 이동의 피크와 폭설이 겹칠 경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성 러시의 피크인 29일과 유턴 러시의 피크인 연초 3일 무렵에 강한 한기가 남하해 북일본이나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눈이 강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29일에는 홋카이도부터 동해측 지역에 활발한 눈구름이 형성되어 단시간에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바람도 강해지면서 눈보라의 우려가 있어서 귀성 차량에 갑자기 눈이 강해져 노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화이트아웃 등 시야 불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1일은 잠시 겨울형 기압이 약해지다가 2일부터 다시 강한 한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3일부터는 북극에서부터 한기가 일본 부근을 덮고 폭설 기준이 일본까지 남하할 전망입니다. 다시 동해측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강해져서 폭설이 내릴 예정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귀성하는 29일과 유턴하는 3일에 집중적으로 폭설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잘 듣고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연맹도 오늘부터 연말연시가 시작된다.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 라고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갑자기 일본 전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면서 이상 기상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출동을 못하게 되고 차량 안에서 그대로 갇혀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4일까지 출동 건수는 58,406건으로 10초에 한 건의 비율이 됩니다. 가장 많은 문제는 배터리 불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배터리가 영하의 날씨에 출력이 급격히 줄어들어 성능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설로 노면 동결과 화이트아웃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 6만 건의 출동을 소화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번 연말연시에는 몇 배의 출동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년의 3배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곳곳마다 엄청난 적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도 많이 좁아져 있어 교통 상황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가 연말연시 폭설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특히 차량을 버리고 운전사만 구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니가타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계속된 폭설에 갇힌 차량 정체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0여 시간 차량 정체로 갇혀 있으면서 100여 명의 운전사들이 차량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연맹의 출동 차량이 100여 대의 차량을 빼내기 위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차량은 엄청난 눈에 덮여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동 차량 기사가 이 눈을 다 치워야만 차량을 빼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길 양쪽에 쌓여있는 눈 어깨에 처박혀 있어서 눈을 치우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도로 제설 이후 정체로 갇혀있는 차량이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단 한 대의 방치 차량 때문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일본은 항상 폭설로 비상 상황인 가운데 폭설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일본에서 폭설을 연구하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에 대학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겨울마다 일본에만 이렇게 엄청난 폭설이 발생하는지 연구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에 대학이 드디어 그 원인을 알았다면서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에 대학은 지난해 겨울에도 동해로 직접 가서 눈 구름띠를 직접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일본의 눈폭탄을 가져오는 기상 실태를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두 산맥에서 갈라진 겨울형 찬바람이 동해에서 합류해서 눈구름띠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동해에 나가서 관측 기구를 띄워서 직접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구름의 높이가 평소의 2배인 약 4km 상공까지 상당히 형성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눈폭풍을 투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동해에서 불어오는 폭설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더 연구해서 폭설의 예보를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에대 연구팀은 지난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계속해왔고 드디어 지난 23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배에서 풍선을 날려 상공 대기의 기온, 기압, 습도, 풍향을 관측했습니다. 기상위성에서는 관측하지 못한 고층 대기 상황을 세계 최초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대마도 해류 때문이다. 따뜻한 해류가 좁은 영역을 통과하면서 대량의 수증기를 유입시키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난류의 대마도 해류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동해 한대 기단 수렴대를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해 한대 기단 수렴대는 시베리아 계절풍이 한반도 북부의 백두산에 부딪혀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가 동해에서 합류하면서 수증기를 포함한 상승 기류가 생겨서 띠 모양의 눈구름이 발달하는 현상입니다. 백두산이 없으면 이렇게 계절풍이 합류하는 현상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대마도 난류가 없으면 수증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일본에 쏟아붓는 폭설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번 연말연시는 귀성 차량의 피크와 폭설이 만나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